앞에서 요런 양이 면적의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면적이니까는 어떤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길이가 매그네틱 랭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결국 이제 정사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그거는 이 자기장 하에서 캐리어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원운동의 면적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장 하에서 이제 전자들이 여러 개가 직진을 하다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원운동하는 전자들이 가두는 그 면적들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요 샘플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그 궤도의 그 맥시멈 개수가 바로 이제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걸 단위 면적당으로 표현해요. 단위 면적당 몇 개의 전자가 원궤도를 만드느냐, 거죠. 그걸 갖다 이제 그 원운동하는 궤도가 존재하는 상태를 이제 number of states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면적이 단위 면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L1, L2가 단위 면적이니까 이제 1인 거죠. 뭐 1제곱미터, 뭐 1제곱센티미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단위 면적당에 이런 원운동을 하는 전자가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이제 N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란다우 레벨을 채웠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가지고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하나의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란다우 레벨에 다 존재하는 거죠. 같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가 EB 나누기 M이었으니까 이런 프리퀀시를 가지고서 다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죠.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프리퀀시가 결정되는 거고 거기다 H바를 곱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에 존재하는 란다우 레벨의 개수는 L랑 L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LB의 제곱이 이러니까 LB의 제곱분의 1은 이제 역수가 되겠죠. 2B 나누기 H바가 되겠죠. LB 제곱분의 1은 2B 나누기 H바에서 결국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채워진 라운드아웃 레벨의 개수는 이제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란다우 레벨은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같은 그런 에너지 준위를 가지니까 결국 이제 그것이 n 플러스 2분의 1의 h바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에너지 스페이싱은 요 n이 정수니까는 h바 오메가만큼의 그 란다우 레벨 간의 에너지 스페이싱이 생기겠죠. 그래서 h바 오메가인데 그래서 오메가가 바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m2분의 2b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EB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역수로 EB는 H바 나누기 LB의 제곱이에요. 그죠? EB는 H바 나누기 LB의 제곱인데 H바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H바 제곱 이렇게 해서 각 레벨 간 에너지 스페이스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이와 같은 란다우 레벨이 이 퀀텀 홀 이펙트를 설명하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16장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죠. 이것이 이제 홀 이펙트의 측정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반대로 포 메소드라고 콘택을 내기퉁이에 다 하는 요게 이제 일렉트리카 콘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기퉁이에 다 콘택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처음에 시작한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다 사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쪽과 이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콘택은 이제 여기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제 이 전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 이쪽이 높죠. 높고 낮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이제 높은 쪽이에요. 높은 쪽이라서 이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면 전자는 반대로 흐르게 되죠. 전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컨택을 했을 때 요 두 끝점 사이에 전기장이 이제 EY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EY 벡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는 전기장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의 모션이에요. 일렉트론의 모션은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는데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쪽 오른쪽 방향이 이제 그 양의 x축 방향이고 이 윗방향이 이제 양의 y축 방향이고 이 지방향은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이게 지금 xy 평면인 거죠. 여기 똑같이 xy 평면인데 거기서 튀어나오는 방향이 지방향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캐리어가 힘을 받는데 이제 이런 힘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V 벡터가 이리로 가고 자기장이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니까는 그 전자가 휘는 방향은 어 이제 그 V 곱하기 B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V 벡터는 일로 내려가고 B 벡터는 이제 튀어나오니까는 그 방향은 이제 오른쪽 방향이 V 곱하기 B의 방향인데 힘의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요 마이너스는 사실은 이쪽에 이제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들이 이쪽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샘플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는데 이제 전자들이 이쪽 사이드를 모이니까는 이쪽 사이드는 전자의 결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커런 덴시티의 방향, JY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JY죠. 그래서 초기에 이 커런 덴시티는 여기 컨덕티비티,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곱하기 이 Y 방향의 전기장, 요 전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전기장 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은 요 JY가 들어가는 J 벡터는 이제 요 시그마 제로 즉 이 물질의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죠. 곱하기 EY 그래서 Y 방향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 요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는 이제 드루드란 사람이 처음에 요거를 생각해냈죠. 그래서 요 N은 뭐냐면 요 캐리어 덴시티 이 물질이 포함하고 있는 그 캐리어의 덴스 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뭐 홀이란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캐리어 덴시티가 N이고 요거는 이제 캐리어의 이펙티브 매스가 되는 거고 요 스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격자 사이를 캐리어가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그 매스가 실제 전자의 매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를 표현해서 이제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가 되는 거고 요 타우 제로는 전자가 진행하면서 이제 다른 전자와 충돌을 하든지 뭐 이쪽에 그 아이온이 놓여 있는 이제 이 물질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온과 충돌하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이 뭐 쉽게 카파라고 하면은 카파는 이제 쭉 이제 물질을 따라서 이제 카파의 그 플러스 이온들이 쭉 나열을 하죠.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어,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이온 쪽에 가서 이렇게 거기 스캐터링 할 수도 있고 뭐 일렉트론들 자기들끼리 스캐터링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스캐터링 한 다음에 그 다음번 스캐터링 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바로 타우 제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이라 그러죠. 캐리어가 한 번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릴렉세이션 타임이 짧으면은 충돌을 많이 하니까 저항이 큰 거고 릴렉세이션 타임이 이제 길다 하는 거는 그만큼 충돌이 이제 잘 안 일어나니까 결국 캐리어가 잘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B는 이제 G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던 튀어나온 방향으로 자기장이 정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캐리어가 받는 힘이 이렇게 돼서 이제 일종의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J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JY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캐리어가 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류가 이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J 벡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J 벡터의 성분은 바로 이거죠. 이것이 최초의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전류 밀도가 있었고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로렌츠 포스 때문에 이제 캐리어가 이제 휘게 되죠. 이쪽으로 가다 여기 이쪽으로 가던 캐리어가 이제 여기서 가다가 뭐 일로 이렇게 이제 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운동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 로렌츠 포스는 바로 그 이제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V 벡터 곱하기 B 벡터잖아요. 그래서 V 벡터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N2분의 J예요. 그죠? 요게 이제 V 벡터죠. 요게 V 벡터인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있고 B 벡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상쇄가 되니까 N2분의 J 곱하기 B 이렇게 돼서 요것에 의한 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전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전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프라임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원래는 요 EY 요 전기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커런트 덴시티 벡터는 처음에 최초의 시그마 제로 2 시그마 제로 2란 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거기다가 새로운 전기장인데 이걸 더해줘서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전류 밀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2는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E 프라임은 보면 이제 요 E 프라임은 마이너스 2를 요 밑으로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이 2 분의 J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이 2분의 J 곱하기 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류 밀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X성분, Y성분이 있겠죠. 처음에는 Y성분만 있었는데 캐리어가 휘면서 X성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이제 X성분이다. 그러면 이제 요것에 X성분이 되고 요것에 X성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처음 전류는 Y성분만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0이죠. 그 다음에 요 J 곱하기 B의 X성분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J 곱하기 B를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성분은 JY의 B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 J의 X라고 하는 거 J의 X라고 하는 거는 요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에 요 위에 걸 계산했더니 JY의 B예요. JY의 B이고 다음에 분모로 N이와 E가 있었죠.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요 시그마 제로를 아까 우리가 이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의 그 모습이 이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JX는 JY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JX 대신에 이게 이제 Y가 되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Y가 되고 요것도 이제 Y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로 EY가 있죠. 그죠? 시그마 제로 EY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 곱하기 요 마이너스 N이 2분의 1의 J 곱하기 B의 Y 성분이죠. J 곱하기 B의 Y 성분이 이제 이거죠. 마이너스 JX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의 JX의 B 나누기 N의 2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요 첫 번째 항 그냥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두 번째 항을 정리할 때는 요 시그마 제로를 곱해줘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시그마 제로가 여기 있죠, 그죠? 곱하기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그냥 두고 요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요 J 여기 JX가 있죠, 여기 그죠? 여기 JX가 있게 되는데 요 JX 대신에 요 JX를 넣는 거죠, 요거. 요 값을 갖다가 요 JX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제로 EY에다가 앞에 요 계수 있고 JX 대신에 요걸 집어넣죠. 요거 이렇게 넣고 곱하기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JY가 있고 여기 JY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둘 이용해서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죠? 이쪽으로 넘겨줘서 JY는 이제 1 더하기 요거 M2 제곱분의 2제곱 타우 제로 제곱 B제곱 이렇게 해서 그거 다 나눠주면은 그게 다시 분모로 와서 요게 분자가 되면 그게 바로 JY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JY를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거와 이거로부터 JY를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JY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JX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항이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요 앞에 계수를 갖다 이렇게 요 계수 B가 분모로 들어가게 이렇게 계수를 이제 만들어 줘서 JX를 구해 보면은 이제 이거분에 요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더하기 1을 하고 빼기 1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면은 이제 분자 분모 같으니까 1이 되고 빼기 1이 되면 빼기 1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JX가 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왜 나눠주냐 하면은 이제 홀 측정을 할 때 조건이 이제 극한 조건이에요. B가 10테슬라고 온도는 매우 낮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캐리어의 릴렉세이션 타임이 매우 길어지죠. 굉장히 이제 커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타우 제로도 커지고 B도 10테슬라면은 그 당시 1980년도에서 그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자기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 곱이 굉장히 커지니까는 이 자체가 분모가 커져서 이 값을 무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기다가 JY를 집어넣으면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이제 이런 극한 조건 하에서는 요항이 없어지니까 이제 요것만 남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요 전자의 밀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요것이 뭐냐면 하나의 란다우 레벨이 가질 수 있는 상태 개수인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모두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죠. 그래서 하나의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란다우 그 하나의 란다우 레벨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모든 상태의 전자가 다 이제 채워질 테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하나의 란다우 레벨에 이만큼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정수배로서 전체 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렇게 해서 이 N2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란다우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의 개수. 아까 그 면적이 왜 LB 제곱이 되는 그런 상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전체 샘플의 면적에 대해서 그 이제 그런 그 원궤도가 몇 개 존재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NB가 나왔는데, 그 궤도의 개수는 결국 이제 거기 전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 전자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궤도의 개수 곱하기 정수배한 것이 전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 n이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극한 조건이 되면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타우 제로가 매우 커지고 b도 매우 커지니까는 이제 여기서 요 이제 요 항에서 분모가 커지니까 요것이 이제 0에 가깝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분모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극한 조건이 되면은 결국 JY의 경우는 0으로 간다는 거죠. JY의 경우는 릴렉션 타임이 매우 커지고 자기장도 커지니까는 JY는 0으로 가고, 반면에 JX의 경우는 요거만 0으로 가니까 요게 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트랜스버스 커런트가 생기고 그것을 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극한 조건 하에서는 결국은 트랜스버스 커런트가 바로 요 값이 되는데, 요 값이 이제 요 전류가 어떤 특정한 값의 정수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전류 밀도가 어떤 특정한 값의 정수배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이 퀀텀 홀 이펙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우 극한 조건이기 때문에, 즉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는 그 각 란다우 레벨 간의 그 에너지 디퍼런스보다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일렉트론 익사이트에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란다우 레벨이 유지가 돼서 결국 이제 이와 같은 관측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1980년에 측정에 성공해서 노벨상도 받았죠. 그렇게 되고, 이와 같은 란다우 레벨의 그 이제 요 란다우란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고, 이와 같은 그 생애를 거쳤고 노벨상까지도 이제 받은 유명한 사람인 거죠.